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면은 이렇다. 깜깜한 밤 촛불 하나를 켜놓고 어머니는 조용히 떡을 썬다. 그 옆에서 한 소년이 붓을 들고 앉아 글씨를 쓴다. 잠시 후 어머니는 말한다. 석봉아, 불을 끄고 써보아라.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긴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에서 들려오는 떡 써는 소리는 또렷하다. 떡 써는 소리는 똑같구나. 그런데 너의 글씨는 아까보다 흐트러졌구나. 이 장면은 마치 조선판 인내와 집중의 교훈처럼 각인되어 있다. 수많은 교과서와 위인전, 어린이 만화책에 등장하는 이 일화는 그 자체로 한석봉이라는 이름을 재능보다 노력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이 장면은 드라마, 연극, 광고, 심지어 시험 문제로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에 대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정말 그랬을까? 어머니는 왜 떡을 썰며 글씨를 가르쳤을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장면은 역사적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일까?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일화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려 한다. 진짜 기록이 있는지, 왜 이 이야기가 퍼졌는지, 떡보다 더 단단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놀랍게도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썰며 글씨를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성현들의 문집 혹은 공문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즉, 공식 기록이 없다. 이 유명한 장면은 구전되며 후대의 미담으로 자리 잡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가장 오래된 관련 기록은 조선 후기 문인들이 남긴 야담집이나 설화 모음집이다. 대표적으로 18세기 중반 민간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엮은 청구야담이나 개축일기 같은 문헌들 속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지만 거기서도 한석봉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이야기가 한석봉이라는 실존 인물의 명성을 바탕으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육적 일화라고 해석한다. 특히 조선 후기 유교적 가치가 강화되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의 교육이 아들의 재능을 꽃피웠다는 식의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는 것이다. 즉, 떡썰기 교육법은 실제 상황이라기보단 정신적 상징에 가깝다. 게다가 조선시대 여성은 거의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일부 양반가나 궁중을 제외하면 드물었다. 그런 시대에 아들의 글씨를 판단할 줄 아는 어머니라면 그 자체로 대단한 존재였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한석봉의 어머니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었을까? 한석봉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도 생애도 출신도 정확히 남아있지 않다. 단지 어머니로만 불릴 뿐이다. 기록에서조차 아들의 이름 뒤에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의 흔적은 수백 년을 지나 지금까지 회자된다. 단지 떡을 썰었다는 한 장면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숨은 스승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오늘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대체로 남성의 몫이었고 여성은 대부분 삼종지덕이라는 유교적 틀 안에서 가정과 덕행을 중시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했다. 그런 시대에 자식에게 글씨를 평가하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어머니라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양반가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접했던 경우. 둘째, 비록 배움의 기회는 적었지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익히고 깨친 경우. 후자라면 그녀는 조선시대에서도 드물게 삶으로 배운 지혜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글씨체 자체보다 바른 마음가짐, 자세, 인내심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정신을 심어준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교육받은 여성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스스로 실천한 여성에 가까웠다. 우리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이 어머니를 그저 위대한 사람의 뒤에 있던 그림자로 보아선 안 된다. 그녀는 한석봉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새긴 첫 붓질의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석봉 어머니의 떡 썰기 일화는 언제부턴가 민간 교육의 상징이 되었다. 기록으로 남지 않았음에도 이 이야기가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특히 정조 이후 유교 문화가 민간에까지 깊이 퍼지면서 효, 근면, 절제, 실력주의가 강조되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인물보다 집안 교육을 통해 자수성가한 인물을 더욱 존경했다. 바로 이때 한석봉의 일화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정확함과 일관성의 상징이었다. 빛도 없는 방에서도 일정한 두께로 떡을 썰 수 있다는 것은 손끝의 집중과 훈련을 의미했고 그에 비해 석봉의 글씨는 흔들렸다.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떡은 그대로인데 너의 글씨는 흔들렸느냐? 이 단순한 물음 하나가 당시 부모들에게는 교육의 본질, 아이들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말로 꾸짖지 않았다. 손끝으로 일상의 도구로 아들의 자만을 꺾고 다시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떡 썰기는 붓을 쥔 아들에게는 거울이었고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교육법이 되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단순한 떡 써는 장면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빛 하나 없이, 오직 손끝과 마음으로 아들을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는 교육을 말과 이론으로만 한다. 하지만 그 시절, 이름도 남지 않은 어머니는 생활 속 행위 그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꾸짖지 않았다. 그녀는 경쟁시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손길로 아들에게 정확함, 집중, 반성을 느끼게 했다. 놀라운 건 아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침묵 속에 담긴 메시지를 그는 글씨로, 삶으로, 역사 속에서 이어갔다. 한석봉은 후일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전해진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전해진 것은 그를 키운 무명의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 떡 써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보다 깊은 이야기에 힘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대를 넘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고 수많은 부모들이 교육에 고민하고 있다. 그럴 때 이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자. 불을 끄고 써보아라. 그 한마디 안에는 신뢰, 기다림, 가르침,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보다 단단한 신념으로 한 아이를 역사에 남겼다. 그녀의 손끝은 붓을 쥐지 않았지만 그 어떤 서예가보다 강렬한 흔적을 우리 역사에 남겼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어머니처럼 말없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불빛 하나를 켜고 있는 존재일지 모른다. 이름은 남지 않아도 그 따뜻한 가르침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이런 숨겨진 진짜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하길. 역사는 기록보다
기억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 감사합니다.